자, 이번 강의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로 갑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덕턴스를 했는데요. 영의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인덕턴스,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 그래서 M 이렇게 쓰고요. 자, 한번 상황을 봅시다. 자, 먼저 이런 철심에다가 이쪽에다가도 코일을 감고요. 또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쪽에 이제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쪽을 N1, 원번 감았고 여기 N2번 감았고요. 그쵸? I1을 흘렸을 때 이렇게 phi1이 발생하고 이 phi1이 뭐 이쪽을 타고 이쪽을 또 흐르겠죠. 그치?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자속을 phi21이라고 했죠. phi21. 이거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2에 흐르는 자속인데 1의 영향을 받아서 1 때문에 흐르게 되는 자속이다. 그런 의미로 phi21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렇게 얘가 phi가 흐르게 되면 다시 이쪽에 또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또 흐르겠죠. 그치? 그럴 때의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바로 이런 기전력이 발생해서 자속이 흐르고 또 그 자속 때문에 이쪽에 또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런 작용을 상호 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한쪽 코일에 전류가 변화할 때, 그렇죠? 다른 쪽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작용을 상호 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런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비례계수,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비례계수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그랬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남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비례계수가 바로 상호 인덕턴스고, 바로 이런 상호 유도 작용이 그러면 발생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얘기지. 자,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놀이 기억나죠? 놀이가 돼야 돼. 이런 거 자석 가지고 놀 때는 놀이가 돼야 돼서 이때 자기 인덕턴스 L은 바로 그쵸? I분의 N파이였지. 그쵸? 그래서 단위는 헨리였고요. 그쵸? 그런데 바로 이 상호 인덕턴스는 뭐냐면 바로 역시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I1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기 두 번째 2차 측 여기에서의 자속을 B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I1 명확히 밝혀줘야 되고 이 녀석은 그 1에 의해서 발생되는 2에 흐르는 자속이다. 그래서 phi21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역시 가문 횟수 이 녀석이 상호 인덕턴스구나. 자기 인덕턴스와 그쵸? 구별이 됐죠. 얘는 내 거에 의해서 내 쪽에 만들어지는 자속의 비율. 얘는 너의 거에 의해서 내 거에 만들어지는 자속의 비율.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또 I2에 의해서 만약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I1 쪽에 그쵸? 이쪽 1차 측 쪽에서의 자속. 그쵸? 여기에도 phi12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의 자속인데 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둘은 같다는 거죠.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이제 유도 기전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 이쪽에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렇죠? 유도 기전력은 이 파이의 변화량에 그렇죠? 권수가 곱해진 거였는데 이 녀석을 전류의 변화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는 바로 L, 자기 인덕턴스가 와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 원을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한번 써보면 이 원은 바로 I1이라고 하는 전류의 변화율에 의해서 여기는 그렇죠. 내 거죠. 내 거니까 자기 인덕턴스 이렇게 곱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바로 그러면 이 2에 발생하는 우리가 기전력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의 변화율. 그래서 파이 2원이죠. 파이 2원의 변화율에 여기에서의 권수 이러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2를 I1의 전류의 변화율 이 녀석의 전류의 변화율에 의한 이 녀석에서의 기전력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여기처럼 L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내 거에 의해서 내 거의 유도기 전력을 계산한 거라면 남의 거의 변화율 가지고 내 거의 유도기 전력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L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M이 와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 원을 계산하는데 I2의 변화율을 가지고 이쪽에서의 유도기 전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L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M이 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저항분의 N제곱, 권수의 제곱 이랬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μS분의 L이었죠. 그 녀석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L 남고요. 여기 μS는 이제 역수가 되니까 분자로 올라가서 μS N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그때의 이 상호 인덕턴스 M도 마찬가지로 R분의 N제곱 형태긴 한데 얘는 상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 번 권수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곱이죠. 그런데 이 녀석의 권수와 이 녀석의 권수의 곱이 이 상호 인덕턴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식이 된다. 기억을 합시다. 자기 인덕턴스는 R분의 N제곱 얘도 N제곱이지만 상호 인덕턴스니까 N1 한 번, N2 한 번을 갖다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다가도 역시 R 대신에 μS분의 L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쵸? 이 녀석이 역수로 될 테니까 L분의 μS하고 N1, N2 상호 인덕턴스의 바로 구조적인 이런 식도 자기 인덕턴스와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만약에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N제곱 대신에 얘도 뭐 N제곱이 와야 되는데 한 번은 N1, 한 번은 N2 이렇게 온다고 기억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제 결합계수로 가보는데요. 결합계수는 바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결합되어 있는 정도 그렇죠? 그걸 나타내주는 식인데 뭔가 한번 봅시다. 먼저 L1은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는 R분의 그렇죠? 자기 권수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L2도 마찬가지. R분의 자기 권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식을 한번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좌변, L1, L2가 되고요. 우변은 그렇죠? R제곱분의 N1의 제곱, L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양변에 루트를 한번 씌워봅시다. 여기에도 루트를 씌워버리면 그쵸? 얘는 루트 L1, L2가 되고 여기는 제곱이 없어진 형태가 되는데 아까 이 녀석을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이 녀석을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M이 R분의 N1, N2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 녀석이 바로 얘와 같기 때문에 루트 L1, L2 그렇다면 이 상호 인덕턴스는 L1, L2를 알고 있다면 그 둘의 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상호 인덕턴스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자속이 전혀 빠져나가는 자속, 즉 누설 자속이 없을 때 누설 자속은 여기를 빠져나가는 이 철심, 이 자로에만 흐르지 않고 뭐 새는 자속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상적으로 누설 자속이 없을 때 얘는 이 식을 우리가 쓰게 되고 만약에 누설 자속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고려해서 그렇죠? 이 상호 인덕턴스는 이 값이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계수 K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데 그 녀석이 바로 결합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설 자속이 있을 때는 바로 이 값에 K가 곱해진 값 그걸 써서 상호 인덕턴스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이걸 결합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결합계수 K는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루트 L1, L2분의 M이 되고 그렇죠? 만약에 문제 속에서 누설 자속이 10%가 있다 그러면 이 결합계수는 그렇죠? 10%는 0.1이니까 그렇죠? 1에서부터 0.1을 뺀 K는 0.9를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누설 자속이 20%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로 이때의 결합계수는
1-0.2 그래서 0.8을 써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문제 속에서 미결합이다. 결합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완전히 별도 독립된 거기 때문에 미결합이다 그러면 K는 0을 써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결합계수는 1, 2차 코일이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자, M이 루트 L1L2일 때 뭐였습니까? 얘는 누설 자속이 없을 때 그리고 누설 자속이 있을 때는 여기가 뭐가 오기로 했습니까? 바로 결합계수 K가 오게 되고 K는 이 녀석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루트 L1L2분의 M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설 자속이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 0.1이 결합계수라고 하면 안 돼. 0.9가 돼야 돼요. 누설 자속이 20%다 그러면 1-0.2를 해야 되고 알겠죠? 미결합이다 그러면 0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자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코일의 접속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코일에 먼저 직렬 접속으로 가보는데요. 그 중에서 자, 가동 접속을 한번 봅시다. 가동 접속은 뭔가 더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차동 접속도 있는데 걔는 뭔가 빼어진 그런 접속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 둘의 달라진 점을 한번 보니까 이쪽에서 그쵸? 얘는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서 그쵸?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도록 감았고 코일을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는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도록 그쵸? 이렇게 감은 그런 방식을 가동, 차동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가동 접속부터 왜 가동이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류를 이렇게 한번 흘려보내면 그쵸? 얘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죠. 점을 안 찍었다는 것은 둘은 여기 부분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걸 뜻하죠. 그치?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네.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감기니까 자, 자속이 이 방향으로 생기고요. 얘는 자속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데 자, 왜 그럴까? 역시 앙페르의 오른손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을 가져다가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보면 자속이 이 방향으로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손가락을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움켜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네. 그러니까 자속이 이쪽 방향 같죠? 서로 같은 방향이어서 뭔가 더해지는 그런 접속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회로에서 표현할 때 직렬일 경우에 바로 같은 방향 여기면 여기 또는 이쪽이면 이쪽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한 것이 코일의 바로 가동 접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동 접속일 때 이렇게 가동 접속일 때 그때의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 해서 뭐 첨자로 가를 썼는데요. 가동 접속일 때에는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 L1, L2에다가 가동이니까 상호 인덕턴스의 2배 얘가 얘 주는 거 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이것마저 더해주면 바로 가동 접속일 때의 우리가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더한 거에다가 그냥 끝나지 말고 상호 인덕턴스도 2배해서 더해주자 그 얘기죠. 우리가 저항에서도 직렬 접속일 때는 R1, R2 이랬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도 더했지만 상호 인덕턴스의 2배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차동일 때 한번 가보면 자, 따라가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녀석에서는 자속이 이렇게 그치? 이 녀석이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모양처럼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오른손을 한번 대볼까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지금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의 방향인 이 방향으로 지금 자속이 발생하고 이 녀석도 그쵸 전류가 지금 얘를 통해서 그쵸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생기면서 서로 충돌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속이 서로 빼어지겠구나 차동 접속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그쵸 둘이 이렇게 겹치는 모양으로 안쪽이면 안쪽 이렇게 바깥쪽이면 바깥쪽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준 것이 차동 접속의 표시이고 그때의 우리가 합한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L1, L2를 더한 뒤에 여기 더하네 차동이어도 어차피 직렬이기 때문에 더한다는 거죠. 말이 차동이지. 그래서
더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차동의 의미를 고려해서 바로 상호 인덕턴스의 2배를 뺐죠. 자, 가동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직렬은 L1, L2 일단 더해야 돼. 그쵸? 더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 빼면 안 돼요. 여기 빼면 안 돼. 둘 다 더하고요. 그치? 우리가 저항, 직렬일 때 더했듯이 둘 다 더하고, 가동일 때는 EM을 더해주고, 차동일 때는 요 녀석 상호 인덕턴스의 2배를 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이번에는 가동 접속 역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차동 접속은 이쪽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얘는 오른쪽 왼쪽 다른 방향으로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방식이고요. 가동인 경우에는 더해야 돼. 차동도 더해야 돼. 한마디로 더해야 돼. 차동도 직렬인 경우 L1, L2 더해야 되고, 가동일 때는 플러스 EM,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 EM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잘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뭘 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가동, 차동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사실상 뭐 연립방 정식을 푸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봅시다.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고 더해버리면 없어지니까요. m을 남기기 위해서 빼보자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고 좌변은 좌변끼리 빼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빼면 L가에서 L차를 뺀 거죠. 그리고 우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빼버리면 L1, L2 없어지고 여기 플러스 되면서 4m이 됐죠. 오호. 그러면서 결국 m은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 m은 4분의 L가 마이너스 L차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막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이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주어지면 m을 구하려면 두 식을 빼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m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 방식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지? 자, 이번엔 병렬 접속으로 가보면요. 병렬 접속은 이렇게 역시 병렬로 접속했는데, 가동 접속인 경우에는 역시 같은 방향에 점을 찍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점을 찍을 때는 이건 가동 접속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르네요. 그쵸? 얘는 위에, 아래. 얘도 이렇게 표현할 때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아래하고 바꿀까요? 바꿨어요. 자,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다르게 점을 찍어서 차동 접속임을 나타내고, 자, 이것은 역시 우리가 저항의 병렬 기억납니까? 저항의 병렬 뭡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죠.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래서 병렬 접속일 때 저항도 더한 것분에 곱한 거였는데, 가동인 경우, 사실은 또 차동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차동인 경우도 그리고 이렇게 L1 플러스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여기도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가동인 경우에는 여기가 분모에 마이너스 2m, 분자에도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거고요. 차동 접속일 때는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 부호가 얘는 플러스 2m, 여기는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걸 외워야 돼요. 2m과 m제곱, 마이너스가 3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헷갈려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동이 더 커져야지, 그치? 근데 2m을 분모에서 뺀 거하고 2m을 분모에서, 분자가 똑같을 때 2m을 분모해서 더한 거하고 누가 더 커집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얘가 더 커지지. 그런 의미로 가동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오는구나, 차동은 여기가 하나가 플러스가 오는구나, 그리고 마이너스가 3개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면서 2m m제곱, 2m m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공식을 좀 외워줘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코일이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뭐 더해주면 돼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코일에서의 에너지 기억나죠? 2분의 1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이랬었죠. Li 제곱.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래서 L1 I1 이용해서 2분의 1 L1 I1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거 더해주면 되죠. 2분의 1에 L2 I2의 제곱 더해주면 되는데, 바로 이때 바로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해서, 그쵸? I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꼴은 맞지만 한 번은 I1 갖다 쓰고 한 번은 I2 갖다 쓰고, 그리고
자기 인덕턴스 대신에 상호 인덕턴스 쓰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2배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꼴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그쵸? 똑같은데 여기, 그치? 이 L 자리에 상호 인덕턴스가 2배 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좀 연관지어서 이렇게 외워야 될 것들이 많죠. 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자, 이제 자기 인덕턴스 계산하는 또 것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인덕턴스 계산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기 인덕턴스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강조했던 놀이 기억을 해야죠. 그렇지? 놀이. 그래서 이걸로부터 L은 I분의 N파이를 이용해서도, 그쵸? 이게 첫 번째 방법.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쵸? 2분의 1 Li 제곱을 이용해서도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L은 뭡니까? 바로 여기 2가 곱해지고요. 그치? 넘어가서 2가 곱해지고 I 제곱이 나눠지니까, 그쵸? I 제곱분의 EW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의 에너지는 뭡니까? 바로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우리가 small w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거에 얘는 최적에 관해서 적분해 준 것이 바로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전체 최적으로 적분해 주면 되니까 이거 전체의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해 준 거고, 그렇죠? 그때 기억납니까?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바로 2분의 1 BH 또는 이 식을 이용했죠. B는 μH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또 대입해 보면 μH 제곱 또는 2μ분의 B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요 녀석 대신에 바로 2분의 1 BH를 지금 대입한 거지. 여기 small w 대신에 2분의 1 BH를 대입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 2는 약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i제곱분의 인테그랄 BH dV라고 하는 요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요. 이제 뭐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죠.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벡터 포텐셜은 바로 A라고 쓰고 얘는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 벡터 포텐셜의 특징은 이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델 크로스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녀석이 자석 밀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따로 배우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한번 볼까요? 한번 간단히만 봅시다. 우리가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서의 원인은, 전기현상은 전하밀도 분포 때문이죠. 그치? 자기현상은 전류밀도 분포 때문이고, 우리가 전기현상의 장을 전기장, 전개라고 하고, 그렇죠? E라고 표현했었고, 자기장 우리가 B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전기현상에서의 힘은 콜롱의 힘, 자기현상의 힘은 로렌츠의 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 포텐셜은 사실은 우리가 전기현상에서도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이 방법을 써서 바로 그냥 봐주기만 합시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스칼라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한 것이 바로 전개다. 지금 그 얘기라고. 이걸 근데 우리가 따로 안 배웠었다고. 그치? 근데 자기현상에서도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근데 이거하고 상당히 사실은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죠. 그치? 상당히 유사해. 응? 그런데 결국 이 벡터 포텐셜을 바로 델 크로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B가 된다. 응? 이런 식이 있더라 그 얘기라고. 이거를 우리가 요런 값을, 요렇게 정의된 값을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 녀석을 델 크로스 해준 것이 바로 자석 밀도 B가 된다라고 하는 요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여 줍시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요. 바로 자, 벡터 포텐셜 A라고 하고, 그 벡터 포텐셜 A를 우리가 델 크로스를 하게 되면 그 녀석이 바로 B가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그치? 우리가 알죠? 자석 파이는 자석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건데, 이걸 멋있게 쓰려고 인테그랄 BDS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BDS 이렇게 쓰게 되고, 거기에 B가 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렇죠? 델 크로스 A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바뀌네. 이건 뭘 이용한 겁니까? 바로
요 녀석이 스톡스의 정리. 기억나죠? 스톡스. 응? 스톡스의 정리. 응? 바로 선적분을 우리가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A를 그냥 쓰기는 그렇고 뭐였습니까? 로테이션 A였죠. 인테그랄 ADL을 우리가 ADS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앞에는 로테이션이 와야 되고 로테이션 A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델 크로스 A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역으로 이 녀석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감았다 우선 가정했을 때 그쵸? i분의 n파이 즉 i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파이 대신에 이제 이 벡터 포텐셜을 이용한 요 녀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또 정리가 됐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또 분자 분모에 i를 한 번씩 이렇게 또 곱합시다. 그러면 i 제곱에 여기 i가 하나 곱해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등장할 것이 바로 우리가 i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가 주어지면 전류 밀도를 우리가 면적으로 쭉 적분해 가면 그게 전류가 됐죠. 그래서 요거 i 대신에 요 녀석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결국 우리가 면적과 길이를 곱하면 최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i 제곱분의 인테그랄 벡터 포텐셜과 바로 요 관계를 이용해서 i가 들어가고요. 전류 밀도지, 전류 밀도. 그리고 그때 얘가 최적에 관한 적분식으로 바꿀 수 있는 최종 결론이 이렇게 얻어진다는 얘기지. 자, 좀 복잡하지만 이 형태의 식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결론은 사실상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했던 식, 그렇죠? 요거 하나하고 i분의 n파이 그리고 요거, 그렇죠? 요 녀석하고 i 제곱분의 인테그랄 BH dv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거 벡터 포텐셜을 이용한 i 제곱분의 AI dv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나머지 여기 dv v에 관해서 적분한 것은 얘 동일하죠. 얘도 v에 관해서 적분한 거고요. i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a b ab 순서대로 ab 그 다음에 HIJK 해서 H와 I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 꼴이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좀 이 녀석들을 기억을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이만의 공식이라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폐곡선이 있을 때 여기에서 뭔가 자속이 발생해서 영향을 주면 즉 이 녀석의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발생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또 뭡니까? 얘 때문에 또 전류가 흐르고 또 그거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의 또 자속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관계를 계산한 식이 바로 요건데요. 요것은 따로 증명하지 않고 따로 보이지 않고 어려워서 그쵸? 공식만 잘 기억을 해봅시다. 4파이 뮤 제로에 얘가 폐선적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R분의 DL1, DL2 요 녀석의 그쵸? 여기를 DL1이라고 하고 요 녀석의 미소거리 DL2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거 요건 식만을 좀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사실 조금 무작정 조금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또 어떻게 보면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외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그런 강의였네요.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